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 성과와 소회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노만 의장은 주민과 구의회 간의 소통 창구를 늘린 점을 의정활동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 2천여 명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합니다. 지원 물품은 안전조끼 등 3가지로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의회 제301회 임시회가 오는 11일 개회해 21일까지 이어집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주요 안건은 은평구의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안,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입니다. 구의회는 또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은평구가 제출한 4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는 생각 좀 듭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특히나 걱정되는 곳이 있죠.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입니다. 네, 최근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밭일 등 농사일 하다가 긴급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춘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목양균 씨.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일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오전 중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는 50도가 됐다고. 그럴 때 12시 이 정도면 못 따요. 그래서 작업을. 못 따면은 오후에 저녁 때 이제 5시, 6시 그때서 들어와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지금 오이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쯤.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농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찌감치 일을 마친 건데요. 현재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육박합니다. 폭염 속 농사 작업을 하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수는 360여 명. 이 중 140여 명이 이달 들어 발생했는데 야외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일 전남 보성에서도 밭일을 하던 50대 경찰관이 쓰러져 숨지는 등 사망사고도 올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중에 그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열사병인데요. 이에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고온과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삼가고 탈진이나 경련 등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빨리 이제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의 온도를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10배가량 높고 폭염 사망자 역시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안전 냉방용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폐지 수집 어르신 1,800명인데요. 지원 물품은 안전조끼와 쿨타워, 쿨토시 등 모두 3가지로 다음 달 초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은 주로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며 무거운 수레를 끌기 위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평구 의회의 고민이 큽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맞은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에게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또 소회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1년이 예,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갑니다. 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수도 나와서 우리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은평구의 의장 기노만 의원입니다. 예. 예, 우선 제가 지난 인터뷰 당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평구에는 그 지향하는 목표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노력한 의회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예, 우선 올해 초부터 우리 은평구의회는 SNS를 개설하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며 교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장벽 없는 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난시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홈페이지 문서 읽기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서 열린 의회를 넘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장직에 선출되시고 나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포부를 밝히신 적이 있는데 예. 1년이 지났잖아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첫 술에 배부르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정보 및 방향성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울진 군의회와 자매견을 맺었습니다. 올해 또한 고창 군의회와 협약을 맺어 의정,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지방자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도움주기 위해서 신설된 정책 지원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입법 조례 재개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의원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도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최근 은평구에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두고 좀 잡음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구청의 좀 선심성 예산이었다. 아니다. 직접 복지에 대한 필요 예산이었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결국 본회의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있으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두고 의회에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의회는 합의제 의결 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율하고 절충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번 제300회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승인 지출을 건이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관련 갈등은 지방 정부와 국민의 의견, 이해와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은 향후 우리 은평구의회의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의회는 19명 의원과 함께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최우선으로 수렴하며 고려하며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역의 교통난 문제에도 좀 관심이 크셨는데 은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은평 세길 관련해서는 종로구 측과 조금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은평에는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 등 많은 재개발 사업과 역세권 청년주택, 또한 지중화 사업 등 많은 현안 과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GTX A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GTX A 개통을 필두로 구민 여러분의 수건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과 은평 세길 이슈가 막힘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은평의 모습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의회 김호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7월에는 지역 경제를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림 고시촌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사법고시 폐지 후에 침체가 우려됐던 서울 관악구 대학동. 최근에 부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HCN 박조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때 4만 명 이상이던 고시생은 사시 폐지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늘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돼 가던 고시촌의 변화는 이제 젊은 창업 인재들이 이끕니다. 지역을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관악 S밸리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대였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비를 드리고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네.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존재 또한 시너지를 내는 요소. 우수한 청년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가 교문 밖에서 창업 보육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면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 인프라 시설에 입주한 벤처 스타트업은 올해 6월 기준 126개, 관련 인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민간 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유입됐고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악구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400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에 하면 한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시촌에서 창업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동.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벤처 창업 도시라는 새 옷을 입으려는 시도가 지역의 위기감을 기대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박유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담배꽁초가 침수 피해 등 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매일 1,200만 개비가 넘는 담배꽁초가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고, 이런 담배꽁초는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발표된 담배꽁초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빗물바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폐기물 중 70%가 담배꽁초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등 관련 제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